한글 때문에 하버드 대학이 난리가 났습니다. 특히 일본 학생들이 한글에 대해 비판하고 있습니다. 한글은 그저 중국 한자 카피한 언어에 불과하지. 맞아요. 한류 때문에 한국어가 검증 없이 우수 평가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때 하버드 언어학자 리처드 윌슨 교수가 황당한 얼굴로 대답했습니다. 여러분이 한글에 대해 간과한 사실이 있습니다. 한국의 한글은 매우 과학적이고 미래를 대표하는 언어입니다. 순식간에 강의실은 황당함에 조용해졌습니다. 왜 교수는 한글이 미래의 언어라 단언했을까요? 그 놀라운 비밀이 지금 공개됩니다. 딱 1초만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하버드 언어학 교수 리처드 윌슨입니다. 저는 매주 수요일 미래 언어학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날도 여느 때와 같았죠. 미래의 가장 중요한 언어는 무엇일까? 질문을 던졌습니다. 학생들의 답변이 쏟아졌습니다. 영어입니다. 비즈니스의 언어니까요. MBA 과정에 있는 에이미가 말했습니다. 당연 생각할 것도 없이 중국어죠. 5천년 역사에 14억 중국의 힘을 무시할 수 없죠. AI 시대에는 프로그래밍 언어가 주도할 겁니다. IT를 전공하는 찰리도 의견을 말했습니다. 격렬한 논쟁 가운데 조용히 앉아있던 일본 유학생 사토가 손을 들었습니다. 일본어는 아시아에서 가장 세련된 언어입니다. 애니메이션, 게임, 문화적 영향력은 이미 증명됐어요. 그때 리웨이가 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어는 어떨까요? 한국은 두 대국 사이에 위치해 있죠. 그의 말투에는 교묘한 경멸이 담겨 있었습니다. 사토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K-팝과 드라마가 인기 있는 건 온전히 보여지는 산업이기 때문이죠. 리웨이가 덧붙였습니다. 한글은 사람들의 의사소통을 위한 단순한 기호에 불과해요. 중국어처럼 깊은 철학이 담긴 문자가 아니죠. 분위기가 한국어에 대한 회의론으로 기울었습니다. 구석에 앉은 한 학생이 수상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그의 정체는 알 수 없었죠. 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오늘 나는 미래를 바꿀 비밀을 공개하려 합니다. 프로젝터 화면에 한글 문자가 나타났습니다. 바로 한국어입니다. 순간 강의실이 얼어붙었습니다. 교수님, 농담이시죠? 에이미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건 농담이 아닙니다. 나사와 MIT 공동 연구 결과가 오늘 아침에 도착했어요. 어떤 연구인가요? 리웨이가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제가 설명하려는 순간 강의실 문이 갑자기 열렸습니다. 검은 정장을 입은 남자가 숨을 헐떡이며 다가왔습니다. 그가 제 귀에 무언가를 속삭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오늘 강의를 잠시 중단해야겠습니다. 학생들의 얼굴에 당혹감이 번졌습니다. 그 남자와 함께 저는 서둘러 강의실을 나와야 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요, 윌슨 교수님? 인터뷰어의 질문에 저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은 날이었죠. 검은 정장을 입은 남자는 나사의 언어학 책임자였습니다. 저에게 전한 소식은 충격적이었죠. 나사가 화성 탐사선 퍼서비어런스에서 수집한 데이터를 분석하던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을 발견했죠. 인터뷰어의 눈이 커졌습니다. 무엇을 발견했나요? 화성 표면에서 발견된 고대 문명의 흔적이었습니다. 놀라운 건 그 문명이 사용한 문자 체계였죠. 저는 태블릿을 꺼내 이미지를 보여주었습니다. 보시다시피 이 문자는 현대 지구의 어떤 문자와도 닮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인터뷰어가 숨을 들이켰습니다. 한글과 비슷한 구조를 가지고 있네요. 정확합니다. MIT 언어학자들은 이 화성 문자는 한글의 기본 원리와 놀라운 유사성을 보인다고 하더군요. 그게 어떻게 가능한가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풀어야 할 미스터리입니다. 고대 화성 문명과 15세기 조선의 세종대왕 사이에 어떤 연결고리가 있을 수 있을까요? 나사는 이 발견을 극비에 붙였습니다. 세계 패권 경쟁 속에서 이런 정보는 폭발성이 컸기 때문이죠. 우리는 비밀리에 국제연구팀을 구성했습니다. 한국의 언어학자들도 합류했죠. 연구팀은 충격적인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한글과 화성 문자의 구조는 95% 일치했습니다. 더 놀라운 발견은 그 문자로 기록된 내용이었습니다. 우리는 AI 번역 시스템을 개발해 해독에 성공했죠. 인터뷰어가 숨을 참았습니다. 그 내용은요?
그들은 자신들의 문명이 멸망하기 전 우주의 비밀을 다른 행성으로 전하려 했습니다. 지구가 그 대상이었죠. 강의실로 돌아간 날, 학생들은 저에게 많은 질문을 했습니다. 세종대왕은 어떻게 이 원리를 알게 되었을까요? 한글이 미래의 언어라고 한 이유가 바로 이것인가요? 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한글은 단순히 쉽게 배우라고 만든 문자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주의 언어 원리를 담고 있는 시스템입니다. AI 연구자들은 이미 한글이 가장 효율적인 정보 처리 시스템과 일치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리웨이와 사토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제 우리는 새로운 시대를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한글에 담긴 우주의 비밀을 풀어내는 시대죠. 사토 유키의 날카로운 질문이 강의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한글이 배우기 쉽다고 해도 한국어 자체는 문법이 복잡하고 존댓말 체계도 어렵다고 들었습니다. 그런 언어가 어떻게 미래의 언어가 될 수 있을까요? 한국어의 복잡한 존댓말과 섬세한 감정 표현이 미래 AI 시대에 왜 결정적 경쟁력이 되는지 저는 그녀의 눈을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매우 핵심적인 질문입니다. 사토 씨. 많은 사람들이 동일한 의문을 가지고 있죠. 프로젝터 화면이 전환되며 한국어의 다양한 존댓말 체계가 나타났습니다. 학생들은 복잡해 보이는 표를 보며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한국어는 단순히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을 넘어 관계를 표현하는 언어입니다. 저는 천천히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같은 의미라도 누구에게 말하느냐에 따라 표현 방식이 달라집니다. 에이미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국어를 포기했어요. 너무 복잡해서 실수할까봐 두려웠죠. 영어는 단순히 유만 사용하면 되는데. 맞습니다.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복잡함이 한국어의 가장 큰 매력이자 잠재력입니다. 학생들이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토이가 고개를 갸웃거리며 물었습니다. 복잡함이 어떻게 장점이 될 수 있죠? AI 시대에 가장 귀중한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세요. 저는 학생들의 눈을 하나하나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바로 뉘앙스와 감정입니다. 리웨이가 흥미롭다는 듯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처음으로 그의 눈에서 진정한 호기심이 빛났습니다. 현재 AI의 가장 큰 한계는 무엇일까요? 정보는 처리할 수 있지만 감정과 맥락을 이해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죠. 이런 상황에서 한국어는 놀라운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한국어는 단순한 언어가 아니라 인간의 감정을 가장 정교하게 표현하는 시스템입니다. 저는 화면을 전환하여 간단한 한국어 문장 하나를 보여주었습니다. 밥 먹었어? 이 간단한 질문 하나로 한국어에서는 수십 가지 다른 뉘앙스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저는 다양한 버전의 밥 먹었어? 를 보여주었습니다. 밥 먹었어요? 식사하셨습니까? 밥 먹었니? 밥은? 같은 질문이지만 단어 선택과 어미 변화만으로도 화자의 감정, 관계, 상황적 맥락까지 담아낼 수 있습니다. 이런 풍부한 감정 표현은 현대 AI가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이죠. 이제 강의실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학생들의 눈에서 호기심의 불꽃이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가장 회의적이었던 리 웨이가 손을 들었습니다. 저는 사실 한국 드라마를 통해 한국어를 조금 배웠습니다. 그런데 정말 신기했던 건 단어 하나로 이렇게 다양한 감정을 표현할 수 있다는 거였어요. 중국어에도 존댓말이 있지만 한국어처럼 섬세하지는 않죠. 그의 고백에 강의실이 술렁였습니다. 중국어의 우월성을 강조하던 리웨이가 한국어의 장점을 인정한 것은 모두에게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한글이 세계 공용어가 될 날이 정말 올까요? 저는 미소를 참을 수 없었습니다. 리웨이, 아주 중요한 점을 짚어주셨습니다. 한국어의 어려움은 단점이 아니라 고도로 발달된 감정 표현 시스템의 증거입니다. 루나가 흥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맞아요. 제가. 토이의 질문이 강의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실제 기술 산업에서도 한국어가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나요? 그의 눈빛에는 의심과 호기심이 공존했습니다. 저는 프로젝터 리모컨을 집어들고 화면을 전환했습니다. 그러자 세계 유수의 기술 기업들 로고와 함께 놀라운 통계 자료가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이 데이터를 주목해 주세요. 제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2023년 구글은 한국어 가능자 채용을 전년 대비 78% 증가시켰습니다. 메타는 85%, 애플은 무려 92%나 증가시켰죠. 학생들의 눈이 점점 커졌습니다. 특히 실리콘밸리 취업을 꿈꾸던 잭과 토이는 충격받은 표정이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단순히 번역가나 현지화 전문가가 아니라 엔지니어, 개발자,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포지션에서 한국어 능력자를 우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저는 화면을 넘겨 실리콘밸리 대표 기업들의 채용 공고를 보여주었습니다. 그곳에는 분명히 한국어 능력자 우대 코리언 랭귀지 스킬스 프리퍼드라는 문구가 눈에 띄었습니다. 왜 그런 거죠? 에이미가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영어가 기술 산업의 공용어 아닌가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 영어는 여전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산업 지형이 급격히 변화하고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에는 삼성, 현대, SK, LG 등 한국의 글로벌 기업들이 등장했습니다. 이 기업들의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저는 학생들에게 물었습니다. 토이가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모두 한국 기업들이죠. 그리고 저는 그를 재촉했습니다. 잭이 갑자기 깨달은 듯 말했습니다. 모두 미래 기술의 최전선에 있는 기업들이군요. 반도체, 배터리, AI, 로봇공학. 정확합니다. 저는 두 손을 마주쳤습니다. 삼성은 세계 최대 반도체 제조업체 중 하나이며 현대는 수소 연료전지와 로봇공학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 SK는 배터리 기술에서, LG는 디스플레이 기술에서 세계 최고 수준이죠. 저는 잠시 숨을 고르고 계속했습니다. 이런 미래 핵심 산업에서 한국 기업들이 주도권을 쥐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어 능력은 단순한 스킬이 아니라 경쟁력이 되었습니다. 미나가 손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기업들도 영어로 소통하지 않나요? 글로벌 기업이라면. 좋은 질문입니다. 표면적으로는 그렇습니다. 하지만 저는 의미심장한 표정으로 다음 슬라이드를 보여주었습니다. 그곳에는 충격적인 통계가 있었습니다. 이 데이터를 보세요. 삼성전자의 최신 AI 연구 문서 중 78%가 한국어로 먼저 작성되고 나중에 영어로 번역됩니다. 현대차의 로봇공학 특허 문서는 82%가 한국어 원본입니다. 제게 눈이 커다랗게 뜨여졌습니다. 그럼 영어 번역본만 보는 사람들은 정확합니다. 저는 그의 말을 이었습니다. 항상 한 발 뒤처질 수밖에 없습니다. 가장 최신 기술과 아이디어에 접근하려면 원천 언어인 한국어를 알아야 합니다. 이제 학생들의 눈빛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처음에 회의적인 표정은 온데간데 없고 진지한 고민과 관심이 가득했습니다. 더 놀라운 데이터가 있습니다. 저는 새로운 그래프를 보여주었습니다. 글로벌 기업에서 기술력이 동일한 지원자라면 한국어 능력자가 그렇지 않은 지원자보다 최종 합격률이 68% 높습니다. 에이미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그리고 연봉도 더 높다고요? 맞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어 능력자는 평균 35% 높은 연봉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AI, 반도체, 배터리 분야에서는 그 격차가 더 크죠. 리 웨이는 이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습니다. 처음에 오만한 태도는 사라지고 진지하게 메모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교수님, 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는 작년에 삼성 인턴십에 지원했다가 탈락했습니다. 기술적인 면접은 완벽했는데 이제 이유를 알 것 같습니다. 사토 유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본의 소니도 최근 한국 엔지니어들을 대거 영입하고 있어요. 처음에는 이유를 몰랐는데 이제 이해가 됩니다. 저는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통계가 아닙니다. 이는 미래 산업의 지형도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보여주는 명확한 신호입니다. 토이가 고개를 갸웃거리며 물었습니다. 그런데 교수님, 이런 변화가 일시적인 현상이 아닐까요? K-팝처럼 한때 유행했다가 사라지는 거라면. 저는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한류 문화와 한국어의 영향력이 어떻게 확장되고 있는지 살펴봐야 할 때군요. 다음 장에서 K 콘텐츠의 놀라운 영향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토이의 질문이 여전히 강의실에 맴돌고 있었습니다.
이런 변화가 일시적인 현상이 아닐까요? K-팝처럼 한때 유행했다가 사라지는 거라면. 저는 그의 의구심에 미소 지으며 화면을 전환했습니다. 그러자 넷플릭스, 디즈니, HBO 맥스 등 글로벌 스트리밍 플랫폼의 로고와 함께 충격적인 시청률 통계가 나타났습니다. 2023년 넷플릭스 글로벌 탑 10 중 무려 4편이 한국 드라마였습니다. 제 목소리는 자신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디즈니에서는 3편, HBO 맥스에서는 2편이 한국 콘텐츠였죠. 학생들의 눈이 점점 커졌습니다. 특히 문화 콘텐츠를 전공하는 루나는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단순한 유행이라고요? 이 그래프를 보세요. 저는 2018년부터 2023년까지의 추세선을 가리켰습니다. K- 콘텐츠의 글로벌 영향력은 꾸준히 상승하고 있습니다. 일시적인 유행이라면 벌써 하락세를 보였어야 하죠. 루나가 손을 들었습니다. 교수님, 제가 브라질 출신인데요. 우리나라에서도 K-드라마가 정말 인기 있어요. 하지만 그게 한국어 학습으로 이어진다고 생각하진 않았어요. 대부분 자막으로 보니까요. 저는 그녀에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은 지적입니다. 하지만 이 데이터를 보세요. 화면에는 전 세계 한국어 학습자 수 추이가 나타났습니다. 2018년부터 2023년까지 무려 328%나 증가한 충격적인 그래프였죠. 특히 주목할 점은 한국어 학습. 동기 1위가 바로 K 콘텐츠를 원어로 이해하고 싶다는 이유였다는 것입니다. 에이미가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자막으로도 충분하지 않나요? 왜 굳이 한국어를 배우려고 할까요? 매우 중요한 질문입니다. 저는 진지하게 대답했습니다. 번역은 절대 원어의 감정과 뉘앙스를 완벽히 전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다음 슬라이드에는 유명 K-드라마의 대사와 영어 번역이 나란히 있었습니다. 이 유명한 대사를 보세요. 사랑이 어떻게 변하니? 봄날의 눈이 땅에 떨어지면 녹는 것처럼. 이것이 영어로는 How can love change like snow melts when it falls to the ground? 번역됩니다. 원문의 시적인 아름다움과 문화적 맥락이 완전히 사라져버렸죠. 루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 그래요. 제가 좋아하는 드라마에서 오빠라는 말이 영어로는 그냥 히 아니면 유로 번역되더라고요. 그 느낌이 완전히 달라요. 정확합니다. 제 목소리가 한 톤 높아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K 콘텐츠의 팬들이 한국어를 배우려는 이유입니다. 그들은 단순히 스토리를 이해하는 것을 넘어 그 감정과 문화적 맥락까지 온전히 경험하고 싶어 합니다. 미나가 손을 들었습니다. 인도에서도 한국 드라마가 인기인데 특히 감정 표현이 섬세해서 좋아하는 것 같아요. 인도 영화도 감정 표현이 풍부한데 한국 드라마는 또 다른 차원이더라고요. 저는 그녀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어의 특성이 콘텐츠에 그대로 반영되기 때문입니다. 앞서 설명했듯이 한국어는 관계와 감정에 초점을 맞춘 언어입니다. 이런 언어적 특성이 스토리텔링에도 깊은 영향을 미치는 거죠. 다음 슬라이드에는 더 충격적인 데이터가 있었습니다. 글로벌 엔터테인먼트 기업들의 한국어 통번역 인력 채용 증가율이었죠. 넷플릭스는 한국어 전문 번역가를 192% 증원했습니다. 디즈니는 155%, HBO는 137%나 증원했죠. 이들이 단순히 트렌드를 쫓는 게 아니라 장기적인 전략을 세우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잭이 궁금한 듯 물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기술 산업과 무슨 관련이 있나요? 엔터테인먼트는 알겠는데. 저는 그의 눈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AI 시대의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잭이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데이터요. 정확합니다. 저는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갔습니다. 콘텐츠는 바로 최고의 데이터 원천입니다. 특히 감정과 관계를 표현하는 콘텐츠는 AI가 인간의 심리를 이해하기 위한 훌륭한 학습 자료가 됩니다. 화면에는 글로벌 AI 기업들이 K 콘텐츠를 AI 학습 데이터로 활용하는 사례들이 나왔습니다. 구글 딥마인드는 한국 드라마 대본을 AI의 감정 인식 학습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메타는 K-팝 가사와 팬들의 반응을 분석해 AI의 문화적 이해도를 높이고 있죠. 이건 단순한 트렌드가 아닙니다.
미래 산업의 핵심 자원이 되고 있는 겁니다. 강의실은 이제 완전한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학생들의 눈에서는 더 이상 의심이 아닌 경이로움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리웨이가 진지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어를 모르는 사람들은 미래 산업에서 어떤 불이익을 받게 될까요? 리웨이의 질문이 강의실에 깊은 울림을 남겼습니다. 한국어를 모르는 사람들은 미래 산업에서 어떤 불이익을 받게 될까요? 저는 그의 진지한 눈빛을 마주하며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안타깝게도 이미 많은 사람들이 한국어를 몰라 중요한 기회를 놓치고 있습니다. 프로젝터 화면이 전환되며 글로벌 기회 상실 사례 제목 아래 몇 가지 충격적인 실제 사례들이 나타났습니다. 이 사례를 보세요. 저는 첫 번째 항목을 가리켰습니다. 미국 실리콘밸리의 유망한 AI 스타트업 뉴로테크는 삼성전자와의 1억 달러 규모 협업 프로젝트에서 최종 후보에 올랐으나 한국어로 직접 소통할 수 있는 팀원이 없어 경쟁사에게 기회를 내주었습니다. 학생들의 표정이 놀라움으로 가득 찼습니다. 특히 스타트업 창업을 꿈꾸던 에이미의 눈이 커졌습니다. 기술력은 오히려 뉴로테크가 우수했습니다. 하지만 삼성의 결정권자들은 기술적 소통을 넘어 문화적 소통이 가능한 파트너를 원했죠. 통역사를 통한 의사소통은 미묘한 뉘앙스와 기술적 맥락을 완벽히 전달할 수 없었습니다. 토이가 손을 들었습니다. 교수님, 그건 특수한 경우 아닌가요? 대부분의 국제 비즈니스는 여전히 영어로 진행되지 않나요? 좋은 질문입니다. 저는 그에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그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다음 슬라이드에는 글로벌 비즈니스 협상의 성공률을 분석한 차트가 나타났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상대방의 모국어로 직접 소통이 가능한 협상은 성공률이 78%인 반면 통역에 의존한 협상은 42%에 불과합니다. 특히 한국, 일본, 중국과 같은 아시아 국가들과의 협상에서 이 격차는 더욱 커집니다. 에이미가 궁금증 가득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왜 특히 아시아 국가들에서 그런 현상이 두드러질까요? 문화적 맥락과 비즈니스 관행의 차이 때문입니다. 저는 진지하게 설명했습니다. 서구 비즈니스가 직접적이고 계약 중심인 반면 아시아 비즈니스는 관계 중심적입니다. 특히 한국은 정의라는 독특한 문화적 개념을 중심으로 비즈니스가 이루어지죠. 저는 화면을 넘겨 두 번째 사례를 보여주었습니다. 마크 라이트, MIT 출신의 뛰어난 엔지니어입니다. 그는 현대차 로보틱스 부서에 지원했으나 한국어 능력 부족으로 탈락했습니다. 대신 기술력은 다소 낮지만 한국어가 유창한 경쟁자가 채용되었죠. 잭이 충격받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그게 정말 결정적인 요인이었나요? 현대차 인사 담당자와의 인터뷰 내용입니다. 저는 화면의 인용문을 가리켰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기술자를 찾는 것이 아니라 팀의 일원으로 완벽하게 융화될 수 있는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한국어 능력은 단순한 언어 소통을 넘어 우리 기업 문화와 가치를 이해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강의실은 점점 더 무거운 분위기로 변해갔습니다. 학생들의 눈에서 불안과 초조함이 느껴졌습니다. 리 웨이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습니다. SK 이노베이션 인턴십에 지원했을 때 기술 면접은 통과했는데 한국어 면접에서 탈락했죠. 당시에는 이해가 안 됐는데 이제 알겠습니다. 세 번째 사례로 넘어갔습니다. 이번에는 미국의 유명 게임 개발사가 등장했습니다. 글로벌 게임 기업 넥스트레벨 게임즈는 한국 시장에 진출하려 했으나 현지 문화와 언어를 이해하는 전문가 부재로 6천만 달러의 손실을 입었습니다. 그들의 게임은 기술적으로는 뛰어났지만 한국 게이머들의 문화적 기대와 맞지 않았죠. 사토 유키가 놀란 표정으로 덧붙였습니다. 일본 게임 기업들도 비슷한 문제를 겪고 있어요. 기술은 뛰어나지만 한국 시장만 들어가면 번번이 실패하죠. 반면 한국어와 문화를 깊이 이해하는 일본 기업들은 큰 성공을 거두고 있어요. 저는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한국어가 중요한 이유는 단순한 언어 문제가 아니라 문화적 뉘앙스 때문입니다. 마지막 슬라이드로 넘어가며 가장 충격적인 사례가 나타났습니다.
2022년 실리콘밸리의 AI 연구자들이 한국의 선도적 반도체 기업과 공동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그러나 연구 문서의 핵심 부분이 한국어로만 작성되어 있었고 번역 과정에서 중요한 기술적 뉘앙스가 손실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6개월의 연구 기간과 수백만 달러가 낭비되었죠. 미나가 충격받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럼 결국 기술력이 같다면 한국어를 할 줄 아는 사람이 최종 합격한다는 건가요? 정확합니다. 저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이 추세는 앞으로 더욱 강화될 것입니다. 강의실은 깊은 침묵에 빠졌습니다. 학생들의 얼굴에는 걱정과 결심이 교차했습니다. 특히 처음에 가장 회의적이었던 리 웨이와 사토 유키의 표정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희망적인 소식도 있습니다. 저는 목소리를 밝게 바꾸었습니다. 한국어를 배워 놀라운 성과를 이룬 사람들의 이야기도 많으니까요. 다음 장에서 그 사례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저는 학생들의 걱정 어린 표정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방금 한국어를 몰라 기회를 놓친 사례들을 보았지만 이제는 한국어를 배워 놀라운 성공을 거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프로젝터 화면이 전환되며 세계적인 AI 전문가 마이클 브라운의 사진이 나타났습니다. 그의 밝게 웃는 얼굴과 함께 스탠포드 대학의 연구실 배경이 보였습니다. 마이클 브라운, 실리콘밸리에서 가장 주목받는 AI 전문가 중 한 명입니다. 5년 전, 그는 평범한 엔지니어였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그를 변화시켰을까요? 학생들이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화면을 바라보았습니다. 특히 AI를 전공하는 잭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마이클은 우연히 본 한국 드라마에 매료되어 독학으로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취미로 시작했지만 6개월 후 그는 중요한 발견을 합니다. 저는 화면을 넘겨 마이클의 연구 성과를 보여주었습니다. 마이클은 한국어의 독특한 문법 구조와 감정 표현 방식이 AI 번역 알고리즘을 개발하는데 혁신적인 영감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한국어의 주어, 생략 특성과 문맥 기반 이해 방식을 AI에 적용했죠. 잭이 흥미롭다는 듯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그래서 어떤 결과가 나왔나요? 그의 팀이 개발한 번역 시스템은 기존 모델보다 정확도가 32% 향상되었습니다. 저는 자신감 있게 대답했습니다. 특히 감정적 뉘앙스 전달에서 혁신적인 성과를 보였죠. 이 연구로 마이클은 구글에서 제안한 연봉의 2배를 받으며 최고 AI 연구소의 수장이 되었습니다. 강의실에 흥분된 웅성거림이 퍼졌습니다. 학생들의 눈빛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화면을 넘겨 넷플릭스 로고와 함께 소피아 첸의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소피아 첸, 현재 넷플릭스 글로벌 콘텐츠 책임자입니다. 그녀가 이 위치에 오른 비결은 무엇일까요? 브라질 출신의 루나가 손을 들었습니다. 한국어를 배웠나요? 정확합니다. 저는 루나에게 미소 지었습니다. 소피아는 엔터테인먼트 업계에서 평범한 중간 관리자였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한류의 잠재력을 일찍 알아보고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죠. 저는 소피아의 성공 스토리를 담은 슬라이드를 보여주었습니다. 소피아는 한국어를 배우면서 단순히 언어만 습득한 것이 아니라 한국 문화의 깊은 이해를 통해 K- 콘텐츠의 글로벌 가치를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서구 관점에서는 놓치기 쉬운 한국 콘텐츠의 독특한 매력을 경영진에게 설득할 수 있었죠. 사토 유키가 궁금한 듯 물었습니다. 그녀의 한국어 실력이 정말 그렇게 중요했나요? 넷플릭스 CEO와의 인터뷰 내용입니다. 저는 화면의 인용문을 가리켰습니다. 소피아는 단순한 번역을 넘어 문화적 맥락까지 완벽하게 이해했습니다. 그녀가 없었다면 넷플릭스의 K- 콘텐츠 전략은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 회사 가치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죠. 미나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녀의 연봉은 어떻게 되나요? 저는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소피아의 연봉은 그녀가 한국어를 배우기 전보다 무려 4배 증가했습니다. 현재 그녀는 엔터테인먼트 업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 중 한 명으로 꼽히고 있죠. 세 번째 사례로 넘어갔습니다. 일본의 비즈니스맨 다나카 켄지의 이야기였습니다. 다나카 켄지,
일본 도쿄의 중소기업 CEO입니다. 그는 삼성과의 협업을 위해 50대의 나이에 한국어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그가 6개월 만에 이룬 성과는 놀랍습니다. 저는 다나카의 비즈니스 성과 그래프를 보여주었습니다. 다나카는 기초적인 한국어만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삼성 경영진과 직접 소통하며 신뢰를 쌓았습니다. 그 결과 처음 목표했던 계약 규모의 3배에 달하는 협업을 이끌어냈죠.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어 공부에 투자한 6개월이 내 비즈니스 커리어 30년보다 더 큰 수익을 가져왔다. 마지막 사례는 인도 출신의 기술자 라지 파텔이었습니다. 라지 파텔은 LG전자에 입사하기 위해 한국어를 1년간 공부했습니다. 비슷한 자격을 갖춘 다른 지원자들 사이에서 그는 한국어 능력 덕분에 두각을 나타냈고 일반 엔지니어가 아닌 글로벌 인재 특별 채용 프로그램으로 입사했습니다. 저는 라지의 성공 스토리를 마저 설명했습니다. 라지의 입사 연봉은 동기들보다 40% 높았고 불과 3년 만에 팀장으로 승진했습니다. 그는 한국어 능력 덕분에 한국 본사와 직접 소통하며 중요 프로젝트를 리드할 수 있었죠. 이제 학생들의 눈빛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처음에 회의적인 태도는 사라지고 기대와 열정이 가득했습니다. 여러분, 이 사례들이 보여주는 것은 분명합니다. 저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한국어는 더 이상 단순한 외국어가 아니라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이자 미래를 위한 투자입니다. 토이가 진지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교수님, 정말로 2030년에는 한국어가 글로벌 필수 언어가 될까요? 저는 그의 진지한 질문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음 장에서 그 미래를 정확히 예측해 보겠습니다. 토이의 질문이 강의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교수님, 정말로 2030년에는 한국어가 글로벌 필수 언어가 될까요? 저는 프로젝터 리모컨을 들고 마지막 슬라이드로 넘어갔습니다. 화면에는 2030년 글로벌 언어 영향력 지수라는 제목의 그래프가 나타났습니다. 학생들의 시선이 일제히 화면에 고정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버드, MIT, 스탠포드 연구진이 공동으로 개발한 미래 언어 영향력 지수입니다.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분석해 2030년각 언어의 글로벌 영향력을 예측한 자료죠. 그래프에서 영어는 여전히 1위를 차지했지만 놀랍게도 한국어가 중국어, 스페인어를 제치고 3위에 오른 모습이 보였습니다. 2020년만 해도 한국어는 이 지수에서 14위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10년 만에 11계단이나 상승했죠. 이는 언어 역사상 유례없는 급상승입니다. 잭이 의심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무슨 근거로 그런 예측을 하는 건가요? 좋은 질문입니다. 이 예측의 핵심 근거는 크게 3가지입니다. 첫 번째 그래프가 나타났습니다. 첫째, 기술 혁신 분야의 영향력입니다. 반도체, 배터리, 로봇공학, 인공지능. 이러한 4차 산업혁명의 핵심 분야에서 한국 기업들의 글로벌 점유율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화면에는 삼성, SK, LG, 현대 등 한국 기업들의 미래 기술 분야 글로벌 특허 점유율 그래프가 나타났습니다. 2023년 22%에서 2030년 예상치는 무려 37%였습니다. 둘째, 문화적 영향력입니다. 다음 그래프는 글로벌 콘텐츠 시장에서 K 콘텐츠의 점유율을 보여주었습니다. 2023년 12%에서 2030년 예측치는 28%로 폭발적인 성장이 예상되었습니다. K-팝, K-드라마, K-영화, K-게임, 이제는 K-라이프 스타일, K-푸드까지. 한국 문화의 영향력은 단순한 유행을 넘어 글로벌 문화의 중심축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루나가 흥분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말 그래요. 제 고향 브라질에서도 한국 음식점이 계속 생기고 한국식 카페가 유행이에요. 심지어 한국식 스킨케어를 따라하는 친구들도 많아졌어요. 마지막으로 한국어 학습자 증가율입니다. 세 번째 그래프는 전 세계 한국어 학습자 수 추이를 보여주었습니다. 2023년 1,580만 명에서 2030년에는 무려 8,200만 명으로 예측되었습니다. 세종학당의 글로벌 분원은 2023년 234개에서 2030년 1,000개 이상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이미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주요 국가들이 공교육에 한국어를 제2외국어로 도입하기 시작했습니다. 사토 유키가 놀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일본에서도 최근 한국어가 영어 다음으로 인기 있는 제2외국어가 되었어요. 심지어 제 모교에서는 한국어가 필수 과목이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리웨이도 진지한 표정으로 덧붙였습니다. 중국에서도 비슷한 추세가 있습니다. 특히 기술 분야와 엔터테인먼트 업계에서는 한국어 실력이 주요 채용 조건이 되고 있어요. 그곳에는 지금이 바로 한국어를 배울 때입니다. 라는 문구와 함께한 중국 속담이 적혀 있었습니다. 나무를 심기에 가장 좋은 때는 20년 전이고 그 다음으로 좋은 때는 지금이다. 강의실은 깊은 침묵에 빠졌습니다. 모든 학생들의 눈에서 결심의 빛이 반짝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미래의 언어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처음에는 많은 분들이 한국어의 중요성에 의문을 품었죠. 하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에이미가 진지한 표정으로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MBA 과정생으로서 비즈니스 기회를 놓치는 것이 가장 두렵습니다. 오늘 강의를 통해 한국어를 배우지 않는 것이 미래에 대한 투자를 포기하는 것과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잭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AI 연구자로서 한국어가 가진 독특한 구조와 그것이 기술 발전에 미치는 영향을 무시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저는 내일부터 한국어 수업을 들을 계획입니다. 가장 놀라운 변화는 처음에 가장 회의적이었던 리웨이에게서 나타났습니다. 교수님, 그가 진지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처음에 한국어를 무시했던 것을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중국인으로서 자부심이 컸지만 이제는 한국어가 미래를 여는 열쇠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오늘부터 한국어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사토 유키도 수긍했습니다. 일본과 한국은 역사적으로 복잡한 관계가 있었지만 미래를 위해서는 서로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한국어를 배우고 싶습니다. 강의실은 이제 열정과 결심으로 가득 찼습니다. 처음에 회의적인 분위기는 완전히 사라지고 모든 학생들이 한국어 학습에 대한 의지를 다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감격에 찬 표정으로 마지막 말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중요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한국어는 단순한 언어가 아닙니다. 그것은 미래를 여는 열쇠이자 글로벌 성공을 위한 필수 도구입니다. 지금부터 시작해도 절대 늦지 않습니다. 이 말을 기억하세요. 미래를 여는 언어, 한국어. 그리고 그 미래는 바로 우리 앞에 시작됩니다. 강의가 끝나고 학생들이 강의실을 나가는 모습을 지켜보며 저는 그들의 눈빛이 달라진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오늘의 강의는 단순한 학문적 논의를 넘어 그들의 미래를 바꿀 결정적인 기회가 되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한국어를 세계에 알리는 이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더 좋은 영상으로 보답해드리겠습니다.